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하기 전에 제가 좀 피치를 올릴게요. 물론 피치를 올리면 여러분 싫어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서 항상 그런 게 나와요. 아, 붕어 형 소리 좀 그만 지르면 안 되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에 좀 힘을 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왜 낮냐? 자존감이 낮은 행동만 골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자존감이 낮은지 보통 대부분의 자존감 낮은 원인은 개인한테 있어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한테 찾는 게 아니라 남한테 찾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남들한테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칭찬이나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칭찬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에 많이 매달릴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나마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많이 몰리는 거고,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생각이 강하죠.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뭔가 좋은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런 SNS에 많이 매달려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존감을 더 낮추게 만들어요. 낮추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데 엉뚱한테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는 뜻 자체를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 존, 느낄 감이에요. 이걸 이제 풀이하자면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보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가치를 내 스스로 굉장히 절하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남이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안 보고가 이 자존감이 결정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고칠 생각은 단 1도 안 하죠. 1도 안 하고 남들한테 찾습니다. 남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해줄 게 없어요. 오히려 스크래치를 더 많이 냅니다. 스크래치를 많이 내. 왜냐?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내 자신이 잘 알아. 그럼 나에 대해 뭔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끔찍히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반대죠.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고 타인에 대한 관심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가 남들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과 어떻게 올리면서 인정을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이 이거 몰라. 백날 천날 얘기해도 이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엉뚱한 데 찾아요. 나 이럴 때 진짜 한국 사람들 멍청해 보여. 진짜 멍청해 보여요. 아까 경모님한 죄송한 얘기지만 경모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연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메타인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나 자신을 굉장히 가치 절하, 엄청나게 낮게 보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내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건데, 정작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야. 근데 잘못된 거라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헤아려준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 할 필요 있습니다.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힘들거나 남들한테 무시받거나 할 때 나 자신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한국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왜 필요한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자, 아까 우리 경모님이 댓글 적으신 것 중에 이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변 친구 지인들 중 일부가 1억에서 2억 혹은 그 이상으로 모은 분이 꽤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부족해 보여서 괜찮은 상황인지 조언 듣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분이 어제 사연 마지막 살 기억하실 겁니다. 저분이 뭘 올리냐면 자기가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았다. 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매달 적금 120만원씩 넣는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건드릴 게 없다. 지금처럼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제가 그 사연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특별하게 뭐 여기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확신이 없냐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 이 댓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제가 이걸 캐치한 거고 무심결에 적었는데 이분이 말한 게 굉장히 오해가 심합니다. 왜 오해가 심한지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자, 주변 친구 지인들 중 일부라고 했죠. 일부. 여러분 전체의 일부면 몇 명입니까? 한 10명 중에 아무리 많아야 한 3명 정도, 한 2~3명 정도. 과반을 절대 넓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부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한 반의 일부라고 하면 몇 명 안 되잖아. 한 반의 일부 한 몇 명. 부대원중 몇 명 하면 몇 명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소수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누가 봐도 소수. 전체 중에 소수. 그걸 일부라고 합니다. 그 지인들 중 일부가 1억에서 2억 혹은 그 이상으로 모은 분이 꽤 있다. 꽤라는 건 뭡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돼야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랑 비슷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부라는 표현과 꽤 표현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 낮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본인은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히 주변 널려있다는 생각으로 합리화시켰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분 나이가 어리거든요. 사회적인 나이가 어려요. 이제 계란 한 판입니다. 나이 30. 남자의 30에 통장에 1억 이상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감이 안 서는데. 아니 통장에 1억 그럼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나요? 5천만 원은 뭐 내세야 1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 통계청에 나온 대로 보면 지금 남녀 청년들 중에 아예 돈 자체가 없는, 통장에 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한 40% 넘는데 40%. 그러니까 통장에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객관적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간대요. 1억이면 얼마야? 한 상위 10% 안에 들어가겠죠. 아니 근데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남자가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럼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요즘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됩니까? 바로 취업이 돼요? 여러분 바로 취업이 됩니까? 여러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면 왜 사람들이 취업 안 된다고 징징대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징징댑니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면?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라는 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취업 준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아요.
왜냐,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잘 취업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경력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29, 30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돈을 많이 모은 줄 아십니까? 물론 많이 모으겠지. 근데 또 모으는 만큼 그 나가는 것도 많아요. 대기업 다니면. 대기업 다닐 때 나가는 것도 많아. 그럼 저 1억이란 돈은 대기업을 다녀도 상당히 버거운 돈이에요. 상당히 버거운 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업이나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만질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근데 그런 돈을 만질 사람이 꽤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경무님? 어폐가 심하죠. 님이 생각해도 어폐가 심하죠. 그러니까 님이 그런 거야. 소수의 잘난 사람만 굉장히 부가시켜 보는 거예요. 못난 사람도 많은데, 힘든 사람도 많은데, 아직 앞가림 못하고, 아직 조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못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무님. 여러분 중간에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두고 그러다가 뭐 취업 준비하면서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 허비한 사람도 많잖아요. 많잖아. 이게 얼마나 본인이 자존감이 나는 행동인지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거 근데 이게 경호님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 특정 누구랑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존감 깎아먹고 주변 사람들까지 깎아먹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해. 이거 못난 행동이야. 진짜 못난 행동. 내가 혹시나 이런 행동했으면 좀 고치셔 나가셔야 돼요. 이런 거 흔히 뭐라고 하냐면 비틱지라고 비틱지. 비틱지라고 아십니까? 이게 뭐냐? 비틱이 뭐냐 하면 예. 야민저금. 그러니까 내 덕이 야민저금이에요. 나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썰방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뭐냐 하면 네이버 덕질이에요. 네이버 덕질의 줄임말. 네이버 덕질은 뭐냐? 네이버 덕질은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 뭐 이런 식이죠. 나이 뭐 몇 살에 얼마 모았는데 잘한 걸까요? 아니면 뭐 내가 연봉 얼만데 얼마이고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진짜 많죠? 이거 뭐냐? 여러분 이게 나 봤을 땐 한국인들 자존감 낮은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예요 이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남의 인정을 정말 지독하게 갈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는 별로 능력이 부족해. 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난 별로 내 자신을 존중할 자격이 없어. 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살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엉뚱하게 남들한테 찾으려고 해요. 남들은요, 님의 자존감이 망가졌는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몰라. 아니, 내가 상대방 인생을 살아봤어야 알죠. 겪어봤어야 알지. 어떻게 겪습니까?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밖에 못 겪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옹졸한 생각이에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요, 나이 많은 모습 똑같이 합니다, 이게. 평생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자기만 좀 모르고 사는 거야. 내 인생 행복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야. 맨날 남들한테 비교질을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이제 나이 먹고 그래 사는 거야. 이 고치셔야 돼 이거. 난 그런 삶이 제일 불쌍해 보여.
돈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이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제일 불쌍한 삶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거 제일 많이 살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행복지수 낮은 행동을 해. 우리나라가 솔직히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잘 산 나라이지만 못 산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한 나라도 아니야. 근데 행복지수는 왜 낮을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나라인데 행복지수 왜 낮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게 커요. 자기 만족을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을 위한 삶만 있었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남들과 비교하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게 괜찮음에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좀 고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모님. 그래야 내가 삽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주변에 아무 사람 없어요. 날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얼굴에 티가 나요. 그럼 난 좋은 사람 못 만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고쳐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런 질문 앞으로는 안 받을게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자꾸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안간에 쓰지 마. 그거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내 자존감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10년, 20년도 안 올라가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